안녕하십니까. 87용수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되면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이 많이 생기지요. 특히 골감소증은 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진행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골감소증이 생기고 적절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치료가 좀 더 어려운 골다공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막상 골다공증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건강할 때의 그 뼈 상태로 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가장 쉬운 방법인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겠죠. 병원에서도 그렇게 처방할 테고요. 자, 그런데 이런 골다공증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자, 병원에서 권하고 또 처방하는 골다공증 약은 임시 처방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가령 건물에 금이 갔을 때 급하게 시멘트로 금이 간 부분을 두텁게 덧칠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균열이 원상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이 골다공증 약이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 골다공증 약이라도 복용하는 것이 낫겠지만요. 자, 그렇다고 근본 해결은 역시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임시 방편이 아닌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역시 뭐래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한 분들의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87연구소 상담과 87나라에서 소개하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골다공증 약을 먹지 않고도 이를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회원님들이 올린 사례글을 제가 약간 수정해서 소개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골다공증 치료 사례 첫 번째입니다. 한탕인 금은치질 골다공증 약 탈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소화불량, 목디스크, 허리협착 등으로 10여 년간 고생하다 3년 전부터는 골다공증 약까지 먹기 시작했답니다. 이분 이야기죠. 작년 초에 묵계 이상원 선생님께 상담받고 여러 약차를 복용했는데 위와 장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위장부터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에 속시험과 속현으로 위장을 다스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쾌청인과 약수차부터 섭취했어요. 이를 통해 처음에 적응이 되지 않던 비타민C도 조금씩 양을 늘릴 수 있었고요. 이후 혈액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두머머2가 나오면서 장복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묵계 선생님께서 뼈를 주관하는 것은 신장이고 신장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신의 정이며 이러한 신정은 혈액이 농축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 역시 무엇보다 혈액 조성이 필수이겠죠. 남자보다 혈이 부족한 여성들에게서 골다공증이 많이 발병되는 것도 이런 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앓이가 있을 때는 약수과 찜질을 하면서 이겨냈지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하고 해독하며 간 건강에 좋다는 적성류 솔리기름도 추가했어요. 솔잎식초, 지금은 제가 블루베리 식초 팔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 솔잎식초를 드신 분이죠. 솔잎식초는 거점용으로 사용했고요. 식사는 골고루 적은 양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또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돼지수육과 두유도 복용했지요. 이 외에 함께 실천한 것을 소개하면 1. 자, 천연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 매일 1시간 햇빛을 받으며 걷기를 했는데 이 비타민 D와 K는 칼슘과 철분을 뼈까지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2. 묵계 선생님이 강조하는 뼈에 이 무게가 실리는 근력 운동을 위해서 주 3회 필라테스도 열심히 했습니다. 3. 주 1회 등산을 했는데 이는 힐링, 근력 운동, 대사 및 혈액순환 촉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스트레스 안 받기도 신경을 썼는데 태양인 금체질에게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시더군요. 묵계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이런 실천을 하면서 골다공증 약은 전혀 복용하지 않고 지금 두머머2와 비타민C만 먹고 있어요. 오늘 골밀도 검사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운동만 열심히 하라네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머머의 도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열 보충에 상열감까지 잡으니 소화가 되고 소화 흡수가 되니 체력이 좋아져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잘 먹으니 영양 흡수가 잘 되어 골밀도도 좋아졌고요.
놀랍게도 어떤 원리 때문인지 이 목 디스크와 허리 협착증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겨운 죽이 아니라 제가 소화를 너무 못 시켰거든요. 인간답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면 장차 고지혈증 약도 탈출할 수 있으리란 희망이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목은 유의미한 골다공증 개선입니다. 자, 그럼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경계라는 진단을 받고 비타민 D 1000U 칼슘 500mg을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 뒤 재검사에서 결국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처방약을 먹었고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정상으로 올라왔지만 골밀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타민 D와 칼슘을 열심히 먹고 걷기 운동 유지도 꾸준히 하였는데도 골밀도가 떨어져 멘붕이 왔습니다. 골다공증 약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골밀도의 유지 또는 상승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고 이 골다공증 약을 끊었을 때 불확실성이 있어 고민 끝에 87연구소 묵혜쌤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골다공증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선생님의 조언대로 뼈에 하중이 실리는 근력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뼈가 자극을 받아야 스스로 단련을 위해서 뼈의 조직을 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4개월 후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더 남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9개월 후쯤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긍정의 마인드와 꾸준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87연구소 스태친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심한 골다공증이 호전되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자, 저는 부작용이 많다는 골다공증 약을 먹지 않고도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4.1에서 마이너스 3.7로 호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호전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4점대에서 3점대로 호전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40대 후반에 골다공증 진단받고 병원에서 4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수치가 점점 나빠졌었죠. 그러던 중에 묵혜 선생님께서 871 상담을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골다공증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방법과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재검사를 받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와 같은 심한 골다공증 환자도 골다공증 약을 먹지 않고도 호전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다 소개하고 싶지만 이 체질과 몸 상태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절실한 분들은 먼저 선생님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치료한 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87나라 카페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